자, 지영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추걸 감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가 그 추걸 감목에 대한 그 설명 파일을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내가 진짜 설명을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그 추걸 감목이 뭐 경금을 일단 선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벽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쓴다. 이 말은 뭐 틀리진 않은데, 결론 부분에 가니까 정화를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화를 선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앞뒤 말에 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감이 들어.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읽고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좀 말끔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설명은 책을 보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쭉 한번 스트레이트하게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을목부터는 그 내가 이제 카톡 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볼 거니까 너도 그 파일에 이제 홀수 연번이 붙어 있는 것은 편안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짝수 강의에서 텍스트를 보고 또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보자. 자, 감목을 학습하면서 우리는 정과 그 경, 이 두 글자의 그 용신의 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설명을 들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정갑, 경의 조합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감목일주뿐만 아니라 정화일주와 경금일주에서도 상당히 반복될 거야. 근데 이제 정화일주를 학습할 때는 벽갑에서 이렇게 인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거고 경금을 학습할 때는 감목으로서 정화로 큰 용광로를 만드는 그 용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주로 얘기하게 될 거야. 뭐 그러다 보면 설명이 비슷비슷해져. 어쨌든 이 세 글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보감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 세 가지의 특수한 관계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그 글자의 관계를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정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경을 만들 수 없고 또 경이 없으면 제대로 된 갑을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설명들이 이어지듯이 이제 을목에서는 그 병화와 개수, 을목, 병화, 개수, 병화, 을목, 개수 이 3자의 이제 조합이 이제 관계로 반 이상이 설명될 거야. 자, 이 세 가지 을목을 중심으로 해서 병화, 상관과 개수, 인수, 인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을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니까 이 세 글자를 다 염두에둬.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을목도 이제 삼춘 을목부터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일단 강의를 할 거니까 좀 말이 좀 어눌해질 수도 있고 또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될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임묘진월의 그 을목은 우리가 난초나 지초 이런 그런 데 이제 비유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그 삼춘 을목이 병화의 상관이나 개수의 편인이 없으면 일단 안 돼. 그래서 봄에 뭐 병화 상관을 보면은 초목이 이렇게 태양을 따르니까 만상에 좀 생기가 돌고 염량여화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상을 이제 갖추게 되겠지. 그리고 생기가 돌고 힘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지으니까 이때 개수 편인으로 또 뿌리를 배양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병개가 나란히 투출하거나 이렇게 되면 투출하고 또 그 병이나 개의 손상이 없으면 뭐 자연히 뭐 이제 과갑 그러니까 이제 등과에 이렇게 급제하고 또 을목은 기본적으로 그 뿌리가 깊어야 되고 양지를 만나야 되지 음지를 만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세에 이렇게 얘기됐거든. 그래서 음지를 그 술을 너무 많이 만나면 떠돌이 신세가 되므로 두렵고 또 뭐 금을 써가지고 급제 당하고 이러면은 을목은 격국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 또 상관 폐인, 이런 격국을 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정월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병화를 쓰겠지. 이것도 한목형령이 되는 건데 병화가 일단 우선돼야 되겠지. 추우니까 그지? 한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병화를 선용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쓰는 그런 용법이 아마 될 거야. 그리고 이때 병이 없으면은 개수가 이선의 용신이라고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축월 간목에서도 선생님 설명할 때 당연히 경금을 쓰고 경금을 선용하고 그 다음에 정화를 쓰는데 정화가 없으면은 그 경금이 별로 무용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선의 용신과 2선의 용신을 칠 때 1선의 용신을 쓰고 2선의 용신이 잘 받쳐주면은 뭐 당연히 좋아되는 거지만 1선의 용신이 없으면 2선이라도 써가지고 그러니까 소부기를 결정짓는 경우가 있고 또 1선의 용신이 없으면 2선만으로는 도저히 2선의 용신 갖고는 도저히 격을 이루지 그게 귓격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정월의 을목은 당연히 병화가 우선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뭐 병정화가 다 투출하면은 당연히 가갑을 하겠지. 근데 이제 병은 있는데 개가 없다. 또 병은 많은데 개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그 가뭄이 이제 든 거야. 그 이제 봄에 이제 가뭄 든 걸 춘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혼자서는 을목이 또 잘하지 못하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부는 좀 있지만 귀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대신 병이 적고 개가 많다 이렇게 되면은 병이 좀 시달리면은 일단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한유같이 되는 거지. 가난한 서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병화가 없고 개와 이렇게 기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습토가 되잖아. 그러면 고서에 이르기를 아까 그 을목은 그 기본적으로 음지를 만나서 좋은 게 아니야. 물론 뭐 이끼도 있고 이끼처럼 이렇게 이제 자라는 그런 뭐 습한 데서 자라는 뭐 이끼의 물상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계기가 많아서 습토가 있다 이러면은 그 격국은 좀 떨어져서 합격에 불과해져. 그래서 계기가 많더라도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예전 봉건 시대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가 되지 못하면은 뭐 속인의 그 보통 사람으로 일단은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개와 수로서 이렇게 이제 제격 트윈의 격국을 이렇게 이루면은 사실 뭐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좀 탁하다고 하는 거야. 탁부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돈이나 밝히고 뭐 청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격국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글쎄 현대 사회에서는 또 좀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개와 기가 많아서 습해지면은 격국은 떨어지는데 이때도 병화만 있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뭐 어쨌든 인월 을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펴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은 우선 병을 얻는다 이러면은 이제 목화통명의 상을 짠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이 아주 비친하고 그 병이 없으면은 뭐 이 사람은 그런 그 지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결여되고 또 그 문장에 빛이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형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또 편인을 이렇게 이제 개수를 얻으면은 그 편인이 있고 상관이 있고 이러면은 잘 다듬어진 그런 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주 뛰어난 선비를 홍류라고 해요, 홍류. 그래서 이제 큰 기러기에 이제 비유하는데 우리가 뭐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은 뛰어난 학자기도 하고 또 뭐
남들보다 두루두루 아는 게 많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뛰어난 선비는 우선 글을 체계적 개통 있게 글을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글을 잘 쓰고, 또 쓰기를 잘 쓰지만은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또 설명을 잘하지만 글은 또 잘 못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보통 뭐 잘 쓰지는 못하지만 잘 설명하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사람으로는 뛰어나잖아. 이런 사람들 우리 통인이라고 해서 또 그런 어떤 선비의 이런 등급을 정해주는데, 글을 잘 체계적으로 잘 쓰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홍류 선비란 말이야. 그런 개통 있게 글을 잘 쓰고 또 잘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고 드문 거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관을 얻으면 그 문장에 빛이 나니까 아주 문장이 뛰어나고 언변이 수려하단 말이야. 설명을 잘하고, 그 다음에 편인을 잘 얻으면은 문장을 일단 잘 다듬어진 문장을 쓸 수가 있어, 개통 있게. 그러니까 잘 쓰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선배. 잘 쓰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이 어떻겠어?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띄겠지. 그러면서 뛰어난 학자가 되고 출세도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개가 많으면서 병이 적게 되면 학문이 뛰어나도 그 결국 가난하다는 거지. 글을 잘 쓰고 이래도 그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또 빛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병이 작으면서 개가 많으면 가난한 서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병이 많으면서 개가 적게 되면 말은 아주 그냥 유창하게 잘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속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줘가지고 그 돈은 좀 벌어요.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 정도는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책을 잘 썼다든지 뭐 이런 그 내재된 그런 지식의 그 함유량은 별로 볼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병화가 이렇게 병화를 썼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에 비해서는 많이 알아주니까 돈이 있는 속인이 되고, 또 시쳇말로 요즘으로 따지면 좀 인기인 같은 경우는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병이 있고 개가 없으면 매사 뜻대로 되는 일이 그 개가 없으면은 매사 뜻대로 되는 일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병개가 다 있지만 서로 이제 균형이 맞지 않다가 병이 있으면서 개가 없으면은 귀는 없어. 하지만 따뜻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좋은 거야. 그래서 매사 뜻대로 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상관을 펼쳐서 나가는 거지. 상관을 펼쳐서 나갈 때 인수의 방해가 전혀 없으면 오히려 뭐 근면성을 가지고 계속 자기 뜻대로 일을 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수가 이렇게 암장되었거나 투하지 않은 상태, 또 개수가 아예 결핍돼서 없는 상태, 이런 상태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춘목에서 을목이 병화를 보면 병화와 먼저 짝을 지어서 병화를 보면은 매사가 이렇게 잘 진행되는 그런 유형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선의 그 용신이 아예 결핍되고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춘목에다. 을목은 병화를 훨씬 더 기뻐하는 그런 용법을 쓰는 좀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편인이 있고 편인이 있는데 편제가 있다 이러면은 편제가 있으면은 그 편제가 편인을 좀 극한단 말이야. 이제 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오히려 좀 고생을 하는 그런 명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냥 이제 병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려함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그냥 고생을 좀 하는 그런 평상인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제 병화가 이제 보일 때 같으면은 또
탁부지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돈은 좀 있는 사람으로 봤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명식에 병도 있고 기도 있고 이러면은 상관생제가 되어가지고 돈은 좀 버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때 차라리 인수라는 성분이 없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인수라는 성분이 없는 게. 그래서 병만 있고 개수가 없다 이러면은 매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는 판단했다고. 하지만 개수가 있고 기토가 있고 또 거기 병화가 있고 이러면은 오히려 걸림이 많고 이렇게 고생을 좀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이렇게 그 인월을목을 안강망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자, 텍스트를 한번 보고 그러면 한번 인월을목을 한번 정리해 보자.